베타 AI 뉴스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네 번째 주네요. 어김없이 이번 주 AI 업계에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요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1부에서는 주목할 만한 뉴스 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술 발전 소식부터 규제 논쟁,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저작권 문제까지 다양하게 중계했습니다. 자, 첫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인데요. 자체 제작 콘텐츠에 생성형 AI를 생각보다 더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 아르헨티나 쇼 엘 레튼나우트 말씀이시죠? 건물 붕괴 장면. 그걸 AI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동 CEO 테드 사란도스가 직접 밝혔는데 기존 방식보다 10배나 빠르고 비용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10배요? 와... 네, 근데 단순히 비용 절감 이걸 넘어서요. 사전 시각화나 시각 효과 같은 이제 창작 과정 자체를 좀 더 개선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개인화 추천이나 검색, 또 하반기에 나올 인터랙티브 광고에도 AI를 쓴다고 하니까요. 전방위적이죠. 아,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이 11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은 31억 3천만 달러. 오, 실적까지 좋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둘째는 오픈 AI 소식입니다. 챗GPT의 새로운 기능, 범용 AI 에이전트를 출시했어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니 좀 놀라운데요? 네, 챗 GPT 에이전트라고 하죠.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니거나 정보를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요. 심지어 코드 실행까지 가능합니다. 와, 정말요? 네, 지메일이나 기터브 같은 앱이랑 연동도 되고 터미널 접근까지 호용해서요. 예를 들어 4명 먹을 일본식 아침 식사 재료 짜서 온라인으로 주문해줘. 이런 복잡한 작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그리고 기반 모델 성능 자체도 굉장히 좋아져서 어려운 수학 벤치마크, 그 프론티어 매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존 최고 점수보다 4배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면 좀 안전 문제가 걱정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고려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생물학이나 화학무기 관련 요청 같은 거 이런 걸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또 초기에는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메모리 기능은 일부러 비활성화해서 내놨다고 합니다. 아, 안전장치를 마련했군요. 네. 물론 실제 성능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AI 에이전트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규제 쪽입니다. 메타가 EU의 자발적 AI 규약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유럽이 AI에 대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꽤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네, 이 규약이라는 게 이제 곧 8월 2일부터 시행될 EU AI 법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일반 목적 AI, GPT 같은 모델들 관련 규정을 미리 좀 따르도록 유도하는 자발적인 지침이에요. 아, 자발적 지침이군요. 그렇죠. 근데 메타는 이게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AI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는 거죠. 오픈 AI는 서명한다면서요? 네, 오픈 AI는 하겠다고 했고요. 사실 메타는 에어버스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예전부터 EU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표명해 왔어요. 미국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미국은 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유럽과는 확실히 대조적입니다. 네, 네 번째는 검색 엔진 덕덕고 소식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숨길 수 있는 새로운 필터 기능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 그거요. 사용자들이 AI 이미지가 좀 방해된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다고 해요. 네, 흔히 말하는 AI 슬롭 문제, 그거에 대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품질 AI 컨텐츠 문제죠. 유블록 오리진 같은 오픈소스 차단 목록 기술을 쓴다는데 100% 완벽하진 않아도 AI 이미지 노출을 꽤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오, 유용하겠는데요? 네, 앞으로 다른 필터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정보 필터링 도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오픈 AI 소식인데요. 이건 정말 좀 놀랍습니다. 실험적인 언어 모델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 문제를 금메달 수준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게 사실이면 일반 추론 능력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있네요.
네, 2025년 IMO 문제 6개 중에 5개를 풀어서 42점 만점에 35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학 문제 풀이에만 특화된 모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범용 추론 언어 모델이라는 거죠. 범용 모델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요? 네, 강화학습이랑 테스트 시간 컴퓨팅 확장이라는 새로운 범용 기술을 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다른 모델들이 같은 대회에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둔 직후에 나온 발표라서 더 주목받고 있어요. 네, 딥마인드도 비슷한 성과를 냈다는 소문은 있는데 뭐 공식 발표는 없었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이게 아직 연구 프로젝트고 당장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6째 소식입니다. AI 기업 엔스로픽이 저작권 침해로 미국 작가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작가 3명이 낸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허가한 건데요. 엔스로픽이 그 챗봇 클로드 학습시키려고 불법 복제된 책 수백만 권을 냅스터 방식으로 다운로드했던 혐의예요.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의 문제군요. 그렇죠. 최근에 레딧도 엔스로픽을 데이터 무단 접근으로 고소했었거든요.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 이게 계속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였습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사회적, 법적 논의도 정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부 주간 뉴스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AI 관련 오픈소스 코드 그리고 또 흥미로운 논문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타 AI newsletter. Yeah.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아시다시피 AI 분야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저희가 이 핵심적인 진전들 놓치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오늘은 총 5가지입니다. 논문 3편, 그리고 코드랑 관련 논문 2개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논문부터 시작해볼까요? A Survey of Context Engineering for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그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성능에 컨텍스트가 진짜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 논문은 이걸 어떻게 좀 새롭게 보고 있나요? 네. 이 논문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 설계, 이걸 좀 넘어서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LLM에게 주는 정보 있잖아요. 그 컨텍스트.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최적화하는 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요. 네, 무려 1300편 이상의 연구를 쫙 분석해서요. 컨텍스트 검색, 생성, 처리,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이 쓰는 RAG나 메모리 시스템, 도구 통합 추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복잡한 구현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분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오, 1300편이요.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 현재 모델들이 복잡한 컨텍스트를 이해는 잘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정교하고 긴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지적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연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연구 과제인 거죠. 모델의 이해 능력이랑 생성 능력 사이에 약간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논문은 그래서 연구자나 엔지니어 모두에게 컨텍스트를 더 잘 인식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통합된 로드맵을 제공한다. 여기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막 넣는 게 아니라 잘 구조화해서 주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컨텍스트 활용 능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가 세상을 좀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이걸 보죠. 두 번째 논문, Mind Journey, Test Time Scaling with World Models for Spatial Reasoning입니다. 최신 VLM, 그러니까 Visual Language Model도 3D 공간 예측은 좀 어려워야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VLM들이 3D 공간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동역학에 대한 내부 모델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마인드 저니는 이 문제를 풀려고
테스트 시점에 VLM이랑 제어 가능한 월드 모델, 여기서는 비디오 확산 기반 모델인데요. 이걸 결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아, 결합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VLM이 먼저 내가 이렇게 움직여봐야겠다 하고 카메라 경로를 계획하면 월드 모델이 그 경로에서 보일 법한 뷰들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VLM은 이 여러 각도에서 본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 추론을 하는 거죠. 오, 따로 파인 튜닝 같은 거 없이도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성능을 높였다는 거네요. 그 대표적인 공간 추론 벤치마크 SAT에서도 평균 8% 이상 성능이 올랐다니 이거 꽤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VLM의 계획 능력하고 월드 모델의 시뮬레이션 능력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VLM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3D 이해력을 월드 모델이 만들어준 여러 시각 정보로 보완받으니까 더 정확한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랄까 상상력을 빌려 쓰는 셈이죠. 상상력을 빌려 쓴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공간 추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근본적인 능력, 길이 1번화 문제를 다룬 논문입니다. 세 번째, The Imitation Game. Turing Machine Imitator is Length Generalizable Reasoner. LLM이 학습 데이터보다 훨씬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기존 방식들은 좀 특정 작업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은 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아예 계산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튜링 머신이 풀 수 있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TAIL, 즉 튜링 머신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TAIL이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튜링 머신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 실행 과정을 모방해서 COT, 즉 체인 오브 토워츠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성 데이터죠. 이걸로 LLM을 학습시키면 추론 단계를 아주 작은 원자적 상태로 확장하고 또 명시적인 메모리 호출 메커니즘 같은 거 사용해서 길이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와, 근데 그 합성 데이터만 썼는데도 QN2.5-7B 모델의 길이 일반화 성능이랑 다른 여러 작업 성능이 크게 좋아졌다고요? 이전 방법들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결과가 참 흥미롭네요. 어떤 추상적인 계산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델의 어텐션 레이어를 분석해 보니까 튜링 머신의 읽기-쓰기 행동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로부터 LLM의 추론 능력을 학습시키는 아주 유망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부분이 핵심이군요. 자, 이제부턴 실제 코드가 함께 공개된 연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AI 안전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The Devil Behind the Mask, an Emergent Safety Vulnerability of Diffusion LLMs. 확산 모델 기반 LLM, DLM의 새로운 안전성 취약점에 대한 연구와 코드네요. 네, DLM. 이게 추론 속도도 빠르고 또 양방향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서 보니까 기존의 안전장치들이 특정 유형의 적대적 프롬프트, 특히 입력 일부를 가리는 마스크된 입력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스크된 입력이요? 네, DIJ라는 공격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는데 이게 DLM의 양방향 모델링이랑 병렬 디코딩 메커니즘을 악용해서 유해 컨텐츠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기존의 그 탈옥, 제어브레이크 방법들보다 훨씬 효과적이었고 심지어 프롬프트에 유해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보여도 안전장치가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는 결과는 좀 충격적인데요. 관련 코드는 저희 뉴스레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이 DLLM 클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안전성 정렬 방식이 좀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LLM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 제기네요. 안전성 문제에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VLM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입니다. Vision Think, Smart and Efficient Vision Language Model via Reinforcement Learning. 시각 토큰 수를 늘리면 성능은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항상 많은 토큰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관찰에서 시작했군요. 이것도 코드랑 같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저해상도 이미지로도 충분하다는 점에 착안한 거죠. 비전 팅크는 그래서 강화학습, R를 사용해서 모델이 동적으로 이미지 해상도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동적으로요? 네, 일단은 저해상도 이미지로 처리를 해보고 자세히 봐야겠다 싶으면
모델이 스스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요청하는 방식인 거죠. 오, 그냥 고정된 비율로 토큰을 압축하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모델이 알아서 판단한다. 이거 되게 스마트하게 들리네요. 그럼 덕분에 OCR처럼 고해상도가 꼭 필요한 작업에서는 성능 손실 없이 가고 좀 간단한 작업에서는 시각 토큰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군요. 이것도 코드는 뉴스레터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화 학습을 이런 VQA 작업에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판단이 과연 옳은 건지 평가하기 위해서 LLM을 일종의 심판처럼 활용하는 LLM as 저지 전략을 썼고요. 또 아주 신중하게 설계된 보상 및 페널티 메커니즘을 적용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 비전 팅크 방식이 성능 저하 없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잘 입증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신 AI 논문과 코드 5가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모델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과 함께 또 효율성이나 안정성 같은 중요한 과제들이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느 한쪽만 발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어쩌면 AI 발전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얼마나 균형 있게 발전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AI 지식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